혹시 연락이 끊겨본 적 있으십니까? 자식이, 형제가, 오래 알던 친구가 어느 날부터 조용해진 적 말입니다. 처음에는 바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면 마음이 서서히 불안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담이 되었나? 혹시 서운하게 한 말이 있었나? 그 생각이 시작되면 마음은 밤을 새웁니다. 휴대폰 화면을 몇 번이고 켰다 끄고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읽고 프로필 사진을 바라보며 의미를 찾습니다. 왜 읽고 답이 없지? 왜 전화가 오지 않지? 그때부터 마음은 상대를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역시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이 나이에도 사람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구나. 하지만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연락이 끊겼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붙드는 것이다. 오늘은 그 말씀을 깊이 풀어보겠습니다.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은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위에 이야기를 씌웁니다. 버림받았다. 외면당했다. 끝났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사건은 하나, 괴로움은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보다 더 아픈 것은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침묵을 자기 가치의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그 다리를 끊어야 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은 날 모든 것을 아들에게 쏟았습니다. 학원비, 결혼 자금, 집 보증금까지. 그 아들이 결혼 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가정이 생겼으니 바쁘겠지. 그러나 명절에도 생일에도 연락이 오지 않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하나? 내가 짐이 되었나? 아들의 사진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결국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뭐 잘못했니? 답장은 짧았습니다. 아니에요. 바빠요. 그 짧은 말이 더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때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인연이지 소유가 아니다. 어머니의 괴로움은 연락이 아니라 내가 전부였다는 기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침묵은 칼이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와 매주 통화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소한 말다툼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자존심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먼저 연락 안 한다. 그 사람이 잘못했지. 하지만 밤이 되면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통화 기록이 멈춘 화면을 보며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40년의 시간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 옳은지, 무엇이 잘못인지.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없이도 당신은 존재한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관계가 끊겼다고 인생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락을 기다리는 대신 자기 하루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2달 뒤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나?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온 인연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형제입니다. 어릴 적 한 집에서 자랐지만 부모 재산 문제로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전화도 명절 인사도 모두 끊겼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가족이 이럴 수 있나?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상대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갉아먹는다는 것을. 스님은 말했습니다. 끊어진 인연을 마음에서 계속 이어붙이지 마라. 연락은 끊겼어도 마음까지 매달려 있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는 형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산다. 서서히 분노는 힘을 잃었습니다. 스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쫓지 말라. 둘째, 해석하지 말라. 셋째, 내 삶을 멈추지 말라. 쫓지 말라는 것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안해서 나온 행동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해석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비난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내 삶을 멈추지 말라는 것은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연락이 끊긴 그 사람을 떠올리되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천천히 반복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지킨다. 다시 한번. 나는 나를 지킨다.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연락이 없어도 숨은 이어집니다. 연락이 없어도 해는 뜨고 집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대로입니다. 젊을 때의 강함은 연결의 많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후의 강함은 고요함입니다. 혼자 있어도 편안한 사람, 연락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관계는 흘러갑니다. 떠날 인연은 떠나고 올 인연은 옵니다. 붙잡지 않아도 올 사람은 오고 붙잡아도 갈 사람은 갑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관계가 흔들릴 때 먼저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로 자신을 낮추지 마십시오. 그 침묵이 당신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상대의 선택은 상대의 몫입니다. 당신의 존엄은 당신의 것입니다. 연락이 오든 오지 않든 당신의 하루는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용히 마음에 두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는 상대를 쫓는 대신 내 마음을 먼저 지키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락이 끊겼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하필 지금일까? 왜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그러나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를 붙들수록 괴로움은 길어진다. 왜라는 질문은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상처를 반복하기 위한 질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침묵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침묵에는 의미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바쁠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자기 문제에 잠겨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아직 자기 감정을 정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가능성 중에서 우리는 가장 아픈 해석을 선택합니다. 나를 밀어냈다. 나를 싫어한다. 이제 나는 필요 없다. 이 해석이 우리를 더 깊은 외로움으로 밀어넣습니다. 연락이 끊긴 후의 밤이 되면 마음은 더 예민해집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시간이 흐르지만 밤이 되면 휴대폰 불빛 하나가 마음 전체를 흔듭니다. 괜히 SNS를 열어보고 상대의 흔적을 찾습니다. 온라인 표시가 보이면 왜 나한테는 연락이 없이 생각하고, 프로필 사진이 바뀌면 혹시 나 때문인가 상상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향한 공격입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붙잡지 말고 그 생각을 붙잡지 마라.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떠오르게 두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내가 또 해석하고 있구나. 그 순간 마음은 조금 멈춥니다. 자식과의 연락이 끊겼을 때 노후의 가장 큰 상처는 자식과의 거리입니다. 젊은 날 자식 중심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밥을 챙기고 학원을 보내고 아픈 날 밤새 간호하고 내 것보다 자식 것을 먼저 챙겼던 날들. 그 시간이 길수록 연락이 끊겼을 때의 충격은 큽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지만 이 생각 속에는 거래가 숨어 있습니다. 주었으니 돌아와야 한다는 기대. 스님은 말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되돌아오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인연입니다. 인연은 머물다 떠나기도 하고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평생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놓아주는 것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 시간의 의미, 연락이 오지 않는 시간은 공백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공백은 텅 빈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내가 나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그동안 나는 누구에게 기대고 있었는가? 나는 내 하루를 스스로 채우고 있었는가? 노후가 깊어질수록 관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나를 보지 못합니다.
고요해질 때 비로소 내가 보입니다. 두 번째 명상 구간. 지금 다시 한번 숨을 느껴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연락이 오지 않아도 숨은 멈추지 않습니다. 연락이 끊겼다고 당신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말 천천히 반복해 보십시오. 나는 충분하다. 다시 한번. 나는 충분하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하면 마음이 조금씩 풀립니다. 관계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여유를 두면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압박 속에서 도망가고 여유 속에서 머뭅니다. 연락이 끊겼을 때 가장 어려운 일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단단히 지키는 일입니다. 당신이 단단해지면 연락은 선택이 됩니다. 필수가 아닙니다. 어느 날 문자가 옵니다. 그동안 잘 지냈나요? 그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다시 기대가 생기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스님은 말합니다. 돌아왔다고 예전과 같을 필요는 없다. 관계가 다시 이어질 때도 기준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상대를 중심에 두지 마십시오. 내가 중심입니다. 어떤 인연은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실패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인연에는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함께 걷기 위해 오고 어떤 인연은 가르치기 위해 옵니다. 떠난 인연이 남긴 것은 상처만이 아닙니다. 깨달음도 남깁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너무 기대고 있었구나. 나는 나를 잘 돌보지 않았구나. 그 깨달음은 앞으로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연결이 많을수록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노후의 강함은 연결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입니다.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연락이 없어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먼저 흔들리지 말라. 연락이 끊겨도, 상대가 변해도, 세상이 조용해도 먼저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하루는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누구의 연락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연락이 끊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붙드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노후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은 여전히 넓고 공기는 여전히 흐르고 당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연락이 있든 없든 당신의 존재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솔직해져 보겠습니다. 연락이 끊겼을 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혼자인가? 이 생각입니다. 노후가 깊어질수록 사람 수는 줄어듭니다. 모임도 줄고 전화도 줄고 찾는 이도 줄어듭니다. 그 변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마음은 그것을 상실로 받아들입니다. 젊을 때는 늘 바빴습니다. 회사, 아이, 가정, 약속, 누군가 나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필요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때 마음은 묻습니다. 나는 아직 의미가 있는 사람인가? 연락이 끊긴 사건은 그 질문을 건드렸을 뿐입니다. 의미를 타인에게 맡겨둔 삶. 우리는 오랫동안 의미를 타인에게 맡겨두고 살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성공한 것 같고, 배우자가 나를 찾으면 내가 필요한 사람 같고, 친구가 연락하면 내가 소중한 사람 같습니다. 그 구조가 오래되면 연락이 줄어드는 순간 존재감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스님은 말합니다. 존재는 관계로 증명되지 않는다. 당신은 누가 연락하지 않아도 이미 존재합니다. 누가 찾지 않아도 이미 의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노후에 깨닫는 사람은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한 딸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친정과의 연락이 줄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새 가정이 생겼으니 바쁘겠지. 그러나 통화는 점점 줄고 방문은 더 줄었습니다. 어머니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쌓였습니다. 사위가 싫어하나? 내가 부담인가? 어느 날 어머니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딸은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도 사는 게 바빠.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마음에는 서운함이 남았습니다. 스님은 그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딸의 삶을 존중하십시오. 존중하면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그 어머니는 연락 횟수를 세는 대신 자기 하루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몇 달 뒤 딸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늘었습니다.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끊겼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이제 끝이구나. 나는 버림받았구나. 이런 감정은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둘째, 자기 비난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했나? 내가 잘못했나? 관계는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셋째, 자기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다림 때문에 하루를 멈추면 기다림이 전부가 됩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연락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 스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연락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은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다. 자유는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연락이 오면 반갑고 오지 않아도 평온한 상태. 그 상태에 이르면 관계는 두려움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노후는 확장의 시간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입니다. 사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누가 남고 누가 떠나는지 억지로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남을 사람은 남고 떠날 사람은 떠납니다. 그 흐름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한 단계 깊어집니다. 지금 다시 한번 숨을 느껴보십시오. 들이마십니다. 내쉽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길은 당신의 것, 나의 길은 나의 것. 다시 한번 당신의 길은 당신의 것, 나의 길은 나의 것. 이 문장을 반복하면 마음의 매듭이 조금씩 풀립니다. 외로움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연결을 원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연결의 대상은 반드시 특정 인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과 연결될 수도 있고, 취미와 연결될 수도 있고, 새로운 배움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한 사람에게만 해결받으려 하면 그 사람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외로움을 삶 전체로 분산시키면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로 당신의 노후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당신의 인생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노후의 깊이는 연락 횟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온으로 결정됩니다. 누가 떠나도 나는 나를 놓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두십시오. 연락이 오든 오지 않든 당신은 여전히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충분함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락이 끊겼을 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더 붙잡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더 붙잡으면 상대는 숨이 막히고 마음을 닫으면 내가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스님은 세 번째 길을 말합니다. 붙잡지도 말고 닫지도 말고 그냥 두어라. 그냥 둔다는 것은 방치가 아닙니다. 흐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계절도 계속 봄일 수는 없습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항상 뜨거울 수는 없습니다. 항상 자주 연락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가까워지고 어떤 시기에는 조용해집니다. 그 변화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불안이 시작됩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손주가 어릴 때는 매일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 목소리에 하루의 피로가 풀렸습니다. 그러나 손주가 중학생이 되면서 연락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전화는 짧아지고 만남도 뜸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운했습니다. 이제 나는 필요 없구나. 그러나 스님은 말했습니다. 아이는
잘하고 있다. 잘하는 과정에서 거리는 자연스럽다. 손주의 침묵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자기 세상을 넓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해한 뒤 할아버지는 연락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만날 때마다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손주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성숙한 모습으로. 첫째, 감정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서운하다. 나는 외롭다. 감정을 부정하면 더 오래 남습니다. 둘째, 감정을 확대하지 마십시오. 서운함을 버림받음으로 확대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인생 실패로 확대하지 마십시오. 셋째, 자기 삶을 다시 중심에 두십시오. 하루의 작은 루틴을 만드십시오. 아침에 걷기, 책 한 쪽 읽기, 차 한 잔 마시기. 이 작은 습관이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자식이 멀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부모는 과거를 꺼냅니다. 젊은 날의 고생, 밤새 병원에 앉아 있던 시간, 등록금을 마련하던 날들, 그 기억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현재의 기대가 되면 괴로움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갚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삶을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면 부모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사랑은 묶는 힘이 아니라 풀어주는 힘입니다. 노후에는 관계의 숫자가 줄어드는 대신 관계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사람이 중요해집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을 억지로 붙잡는 대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더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적은 수의 관계가 더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지금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매달리고 있었는가?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선택한다. 다시 한번. 나는 나를 선택한다. 이 문장은 노후의 선언입니다. 타인이 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선택합니다. 해는 매일 뜨고 바람은 매일 붑니다. 연락이 없어도 계절은 바뀝니다. 당신의 하루는 누군가의 메시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한 단계 단단해집니다. 30년 지인이 있었습니다. 매년 생일마다 연락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겠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 또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는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은 건강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상대의 침묵에는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자기 해석으로 괴로워합니다. 조금만 여유를 두면 마음이 덜 아픕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연락이 끊겼을 때 서운함은
올라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붙잡지도 마십시오. 아, 내가 서운하구나. 그 한 문장이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노후는 관계를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누가 곁에 있든 누가 떠나든 내가 나와 편해지는 시간, 그 시간이 깊어질수록 연락은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상태, 그 상태가 자유입니다. 연락이 끊겼을 때 당신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연락이 줄어들었다고 당신의 인생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충분함은 타인의 반응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상대를 기다리는 대신 자기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락이 끊겼을 때 사람은 단순히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존재가 흔들립니다. 나는 아직 의미가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이 노후의 밤을 깊게 만듭니다. 젊은 날에는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 필요의 자리는 줄어듭니다. 그 변화는 자연인데 마음은 그것을 상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연락이 끊기는 순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로 확대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황입니다. 왜 갑자기 이러지? 두 번째 단계는 해석입니다. 나를 싫어하나? 세 번째 단계는 자기 비난입니다. 내가 부족했나? 네 번째 단계는 집착입니다.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고 답을 기다리며 하루를 소비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체념입니다.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 다섯 단계를 많은 사람이 반복합니다. 그러나 스님은 이 흐름을 끊으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끊어야 할까요? 해석에서 끊으십시오. 해석이 시작되는 순간 괴로움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곧 연락이 오겠지. 그 다음은 초조함입니다. 왜 이렇게 늦지? 그 다음은 분노입니다. 왜 나를 무시하지? 그 다음은 서운함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다음은 슬픔입니다. 나는 혼자인가? 그 다음은 무기력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마지막은 깨달음입니다. 연락이 없어도 나는 존재한다. 이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면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성장이 됩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을 때 부모는 과거를 꺼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기억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를 붙잡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한 단계 성숙해집니다. 성숙은 차갑다는 뜻이 아닙니다. 따뜻하지만
붙잡지 않는 상태입니다. 노후의 진짜 두려움은 외로움이 아니라 잊혀짐입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것,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그러나 스님은 말합니다. 기억은 타인의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다. 당신이 당신을 기억하면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관계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와의 연결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젊은 날에는 타인과 연결하느라 바빴습니다. 노후는 자기와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산책을 하며 자기 생각을 듣고 조용히 차를 마시며 자기 감정을 느끼고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깊어질수록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지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연락이 오지 않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을 존중합니다. 이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삶을 존중합니다.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연락이 없어도 숨은 이어집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숨은 조건 없이 이어집니다. 당신의 존재도 조건 없이 이어집니다. 이 말을 3번 반복하십시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충분하다. 처음에는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복하면 마음이 조금씩 풀립니다. 형제와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산 문제로 다투었고 그 뒤로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깨달았습니다. 형제를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존심이었다는 것을. 그는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계속 붙들고 있지 말라. 그는 마음에서 형제를 놓았습니다. 연락은 여전히 없었지만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관계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연락이 오면 웃고 오지 않으면 자기 하루를 삽니다. 이 단순한 구조가 노후를 안정시킵니다. 노후는 사람을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를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누가 남아도 괜찮고 누가 떠나도 괜찮은 상태. 그 상태에 이르면 연락은 선택이 됩니다. 필수가 아닙니다. 연락이 없어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연락이 줄어들어도 당신은 작아지지 않습니다. 누가 떠나도 당신의 하루는 흐릅니다. 그 흐름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잘 살아왔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의 가장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락이 끊겼을 때 우리가 진짜 묻는 것은 상대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입니다. 젊은 날에는 이 질문을 할 틈이 없었습니다. 바쁘게 살았고 누군가를 돌봤고 무언가를 이루려 했습니다.
그러나 노후가 오면 외부의 소리가 줄어들고 내부의 소리가 커집니다. 연락이 줄어드는 순간 그 내부의 질문이 선명해집니다. 나는 관계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닌가? 나는 누군가의 필요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가? 스님은 말합니다. 존재는 역할과 다르다. 부모 역할이 줄어들어도 당신은 존재합니다. 친구 역할이 멀어져도 당신은 존재합니다. 역할은 바뀌지만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저항입니다. 왜 나만 이러지? 두 번째는 비교입니다. 누구는 자식이 자주 연락하는데 세 번째는 체념입니다. 이제 끝이구나. 네 번째는 깨달음입니다. 나는 나로 충분하다. 많은 사람이 세 번째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네 번째 단계에 이르면 고독은 고통이 아니라 깊이가 됩니다. 관계는 소유가 아닙니다. 관계는 두 개의 독립된 존재가 잠시 나란히 걷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가 가치의 척도는 아닙니다. 연락이 잦다고 관계가 깊은 것도 아니고 연락이 줄었다고 관계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관계의 깊이는 붙잡음이 아니라 존중에서 나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를 겁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성공하기를, 행복하기를. 그 기대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통제가 되면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을 때 부모는 속으로 묻습니다. 왜 나를 챙기지 않지? 그러나 자식은 자기 삶을 챙기느라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행동으로 증명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이미 존재 자체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군대를 다녀온 후 독립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직장이 바빠지면서 통화는 점점 줄었습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섭섭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들이 술에 취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힘들어요. 그 순간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연락이 적은 것은 멀어짐이 아니라 버티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 후 아버지는 연락 횟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가 오면 언제든 받았습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준비된 마음입니다. 고독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자기와 깊어지는 통로입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자기 생각을 들을 수 있다면 이미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지면 세상이 편해진다. 혼자는 결핍이 아니라 완성의 연습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과거의 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젊은 날의 나, 아이를 키우던 나, 일에 치이던 나,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지금의 당신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줄어들었다고 그 시간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말을 천천히 반복하십시오. 나는 충분히 살아왔다. 다시 한번. 나는 충분히 살아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노후의 자존은 누가 나를 찾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아침에 스스로에게 인사하고, 몸을 챙기고, 마음을 돌보는 일, 이 작은 행동이 존재의 무게를 되찾아 줍니다. 연락이 끊겼을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상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관계는 흘러가고 사람은 오고 갑니다. 그러나 당신의 존재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충분함은 누구의 연락으로도 줄어들지 않습니다.